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사도광산하고 네. 그리고 독립기념관장. 독립기념관장. 이제 이게 지금 뉴라이트라고 하기에도 더 극으로 네. 치닫어 있는 네, 독립기념관장 얘기가 많이 있죠. 네, 이제 이게 또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문제가 8월에 네. 이 8월 15일 광복절 아닙니까? 왜 하필 8월입니까? 네, 일제로부터 그 고통에서 벗어난 그 8월 15일을 앞두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에요. 더더군다나 사도광산은 뭐 7월달에 이제 그 유네스코 그 이제 보도가 됐지만 독립기념관장은 이분이 오죽했으면 이종찬 광복회장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종찬 광복회장 같은 경우도 네. 완전히 친윤석열 분은 맞아요. 네. 그분의 아들의 친구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분은 극우 세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종찬 현재 광복회장이 극우 세력에 포함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조차도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엄청나게 비판을 합니다. 이종찬 광복회장이 그 선친이 저기시잖아요. 그 재산을 다 독립 자금으로 내신 네. 이회영 선생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세월이 이제 지나면서 이종찬 씨도 이제 저쪽 땅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여러 번 하고 어렸을 때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랑 같이 찍은 사진도 있고 네네. 이러셨던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인 멘토였고 지난 대선 때도 지지 선언을 했던 분이죠. 근데 이랬던 분이 이번 독립기념 김형석 씨 임명을 두고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용산의 밀정이다. 그 밀정도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연탄가스 같은 존재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아니 왜 이러냐면 지금 대표적으로 많은 얘기를 했는데 김형석 신임 독립관장이 뭐라고 했냐면 저 되게 충격받은 게 언론 보도도 많이 나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국적은 없었다. 우리는 일본의 식민이었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백범 김구 선생 같은 경우는 네. 이 김형석 씨의 말대로라면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런 책이 나왔다면서요. 네. 또 테러리스트 그런 책이 또 김구라는 나왔고요. 책이 나왔다면서요. 그게 또 이제 8월에 또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저자가 아마 뭐죠?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 그 공동 저자 그렇죠. 극우 뉴라이트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이종찬 광복회장이 광복 8월 15일 행사도 같이 안 하겠다라고 오늘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나 안 나간다. 네. 그러셨죠. 그래서 아주 따로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셨고 따로 하겠다. 이제 그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발이 거세고 있는데 용산에서는 지금 아직 말도 입도 뻥긋 안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보니까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이 굉장히 비판적인 그 사설을 쓰고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비판적이라는 것은 그 독립기념관장 임명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다라는 거죠. 정상적이네요,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요.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은데 형용모순이다. 친일 독립기념관장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건 마치 뭐 같으냐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고급지게 표현을 하셨네요. 아니 독립기념관장은 예전에 이제 쭉 그래 왔잖아요. 네. 그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후손들이 그리고 독립 그 정신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식민 지배가 얼마나 큰 범죄였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독립운동을 폄하하는 분이 그런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독립기념관장을 합니까? 이거는 형용모순이에요. 저는 최근에 다른 방송에서 잔존 일본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광복 이후에 한국에서 이제 잔존한 일본인들의 후손들이 그 70년 정도 이제 그 세대를 거듭하면서 900만 명 정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900만 명? 900만 명? 근데 그런 잔존 일본인 중에 한 명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가정을 하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면요. 지금 이렇게 기념관장으로 임명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은 일본을 위한 애국자일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그게 밀정이죠. 연탄가스 밀정.
네, 밀정인 진짜. 근데 우리 이번에 또 그거 있었잖아요. KBS에서요. 네. 예전에 제가 열심히 봤지만 지금은 보지 않는 KBS에서, 윤석열 정권에서 보지 않는 KBS에서 이승만 찬양 다큐 기적의 네. 시작인가요? 기적의 시작. 네. 저는 기절의 시작인 줄 알았어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근데 이런 KBS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다큐가 저는 또 재미난 게 정말 저품질 다큐멘터리라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신 분들이 KBS 안에서 이거 보신 모양이에요. 근데 저품질이다. 네, KBS에 그런 프로가 있잖아요. 다큐멘터리 네, 극장인가는 그 프로에는 그래도 다큐멘터리 영화 중에 굉장히 잘 만들었죠. 웰메이드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많이 틀어줬는데 이번에 이 기절이 아니라 기적의 시작이 다큐는 좀 무슨 영상이나 자막이나 네. 이런 게 우리 노래방 가면 노래방 배경 이렇게 화면에 네. 이렇게 가사 나오고 배경 이미지 나오잖아요. 동영상 나오잖아요. 네, 그런 정도의 품질 낮은 그런 다큐멘터리다. 품질도 낮고 네. 지금 영화진흥위원회에서는 이거 독립영화로 심사를 하잖아요. 네. 이거를 독립영화로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불인정 판단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네. 아주 그 중에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자료 중에 객관성이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품질 자체가 낮아서가 아니고 이거를 객관성이 너무나도 현저하게 부족해서 이거 독립영화로 우리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나온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KBS 이거를 품질도 그렇게 낮은 영화를 이렇게 막 억지로 이거를 상영하겠다는 거는 뭔가 하여튼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 이제 뻔하게 드러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내용도 보니까 전해진 거 보니까 백선엽 장군이라든지 네네. 이런 분들, 그러니까 거의 그쪽 극우 성향을 가진 분들 인터뷰만 따고 그리고 다른 어떤 증명할 만한 이런 자료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그냥 주장만으로 만든 그런 아주 편향된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를 8.15 광복절 기념으로 틀겠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언론을 보면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사도광산 얘기, 독립기념관장 얘기, KBS 이승만 다큐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죠. 즉 뭐냐면 극우 세력들이 8.15를 앞두고 아마도 끝나고 나서도 그럴 겁니다. 뭔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 또 네. 자신들이 감추고 싶어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윤석열 정권에서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다시 한번 미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일본 극우, 그것도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주장하는 방향대로 일본의 역사를 지금 다시 한번 미화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 작업에 조선일보가 앞장을 서고 있고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앞장서고 KBS는 동원된 거고요. KBS가 원래 이렇지는 않았잖아요. KBS는 박민 사장 취임한 뒤로 이렇게 동원되고 있는 거고 조선일보는 늘 그래왔고 KBS 시청자 이거 청원도 있더라고요. 9월 8일이 마감이에요. 그런데 KBS 시청자 청원이 1000명이 넘으면은 KBS에서 뭔가 답변을 해야 된대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제가 12시 정도에 신청 그거를 확인했을 때는 2,300명 정도가 이미 청원에 동참을 했어요. 네. 그런데 KBS 내부 규정을 제가 몰라서 모르겠는데 이거를 KBS가 그럼 국민 시청자를 상대로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어떤 답변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시청자들은 한마디로 이거 편성한 거 이미 편성이 됐잖아요. 편성 이승만을 찬양하는 다큐멘터리 우리는 볼 수가 없다. 이거 편성을 취소해달라라고 청원을 했습니다. 근데 KBS가 이제 9월 8일 날에 마감이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미 기간 지나버리잖아요. 9월 8일 마감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도 그냥 하나만한 답변을 하겠죠. 예전에 박민 사장 취임하고 나서 그 직후에 굉장히 시청자 게시판에 그런 청원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폐지한 프로를 다시 살려라든지 근데 거기에 다 하나만한 답변 달고 그냥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러지 않을까 싶고. 자, 가능성이 농후하죠. 네. KBS가 동원되고 조선일보는 앞장서고 있는데 조선일보는 보니까 이 독립기념관장 극우
김영석 씨 임명되고 뭐 취임하고 하는 동안에 기사가 한 건도 보도가 안 됐어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언론에서는 막 이종찬 광복회장의 발언도 나오고 굉장히 센 발언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보도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단 한 건의 기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그런 이야기들은 자기네들은 그 어떤 이슈로 만들어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들지 마라. 이게 뭐 어때서 이게 뭐가 문제인데 떠들지 마. 라고 보도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도. 너무 놀라운데요. 놀랍죠. 단 한 건도 안 했다는 단 한 건도 나오지 거잖아요. 않았었고요. 제가 검색을 여러 번 해봤어요. 네. 혹시나 내가 놓쳤나 해서. 근데 단 한 건도 기사가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자에 네.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자에 조선일보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은 뉴라이트가 아니다. 그렇죠. 식으로 나온 거예요. 논문 져서 살펴보니까 뉴라이트가 네. 아니었다. 아니었다. 이분은 솔직히 그런데 뉴라이트보다 더 일본인보다 더 일본의 네. 극우 세력의 생각을 가진 분이세요. 네. 근데 조선일보가 고작 한다는 것이 뉴라이트 아니다. 이게 보니까 조선일보는 이제 그 뭐 이종찬 장관 이종찬 광복회장이 막 저렇게 반발하고 거세게 반발하고 그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막 나와서 시위하고 다른 언론에서 뭐 하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그러고 있었는데 이게 너무 커진 거예요. 이게 막 반발이 너무 커진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종찬 광복회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도 윤석열 정치 멘토인데 이분이 네. 저렇게까지 나온 걸 보니까 그렇죠. 이거 안 되겠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조간신문에다가 뉴라이트가 아니다라는 또 이런 정말 웃기지도 않는 이야기를 변명을 막 썼더라고요. 조선일보 자체가 본인들이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그러니까 가장 왜곡하는 언론사 1위임에도 네.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라는 거를 또 알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죠. 대범하게 이렇게 네.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조선일보 하면은 또 동아일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조선동아가 다 과거에 친일, 천황폐와 만세를 불렀던 신문 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늘 조선동아, 조중동, 조선동아 얘기를 하는데 동아일보는 달랐어요. 이번에 이것만큼은 달랐군요. 사설도 썼어요, 세상에. 독립기념관장에 대해서. 네, 독립기념관장 이렇게 논란이 있는 이런 사람을 꼭 독립기념관장을 시켜야 되느냐. 유감스럽다라는 비판적. 그러니까 동아일보 정도의 저는 동아일보가 어느 정도는 극우 신문이고 보수 뭐가 아닌 극우고 친윤 매체고 그럼요. 이런 언론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요. 이런 정도의 칼럼을 썼다는 것만 사설을 썼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